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주택연금 가입하면 어떻게 해요? 남겨질 자식들 생각은 안 하세요? 그날부터 자식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2세가 된 박인수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이 한 달 전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새벽 6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참을 뒤척이다가 포기하고 일어났어요. 간단히 아침을 먹고 병원에 다녀오니 병원비가 몇만 원이 그냥 나가더라고요. 국민연금은 월 45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생활비가 점점 오르고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 집이 있으니까 든든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TV에서 주택연금 광고를 봤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도 되고 그래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은행이 갔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내 어르신 거주하시는 집은 대략 어느 정도 시세일까요? 글쎄요, 4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매달 12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120만 원이면 지금 연금과 합쳐서 매달 1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죽고 나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집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정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가족분들께 드려요. 연금까지 합치면 매달 160만 원. 그동안 빠듯했던 생활에 숨통이 트일 것 같았어요.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집에 와서 공금 생각해봤어요. 그동안 자식들한테는 정말 앞기 멍시해줬거든요. 큰놈 집 살 때 전세금 못 해줬고, 둘째 사업할 때 자금도 되셨고, 막내딸 유학 갈 때도 생활비까지 다 되셨어요. 이제 70이 넘었는데, 이제 하나쯤은 내 노후를 위해서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 날 다시 은행에 가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작성하려니까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가족분들과는 상의해 보셨어요? 사실 자식들한테 미리 말하면 괜한 걱정을 시키고 같아서요. 네, 어르신 결정이 가장 중요하죠. 본인 명의 주택이시니까요. 그래요. 일단 진행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얘기해 볼게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이해해 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날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혼자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게 이 집 하나인데 이제 이걸로 편안하게 살아도 되겠지. 자식들도 다 컸고 그런데 얘들이 이해해 줄까? 혹시 나를 이기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마음은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식들 생각에 조금 걱정이 되는 밤이었습니다. 이, 그런데 그 걱정이 현실이 됐습니다. 예. 한 달 뒤 둘째가 제 통장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날부터 자식들은 저를 남이 된 것처럼 되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을 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승인 연락이 왔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주택연금 승인되셨습니다. 이번 달 25일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며칠 후에 둘째가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좀 일찍 왔더라고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별일 없이 지내고 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둘째가 자꾸 제 책상 위를 쳐다보더라고요. 거기에 통장이 놓여 있었거든요. 아버지, 혹시 통장 좀 볼 수 있을까요? 용돈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 고맙다. 둘째가 통장을 펼쳐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통장에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거든요. 첫 달 연금이 들어온 거예요. 아, 그거 주택연금이다. 내 주택연금이요? 아버지, 언제 이런 걸 하셨어요? 지난달에 했다. 둘째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뭔가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솔직히 진짜 당황스럽네요. 이런 일은 저희한테 먼저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때부터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내 집이다. 내가 사는데 불편 없게 하려고 한 건데 너희 허락이 꼭 필요했던 거냐?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 잠깐만요. 형이랑 수진이한테 연락 좀 해야겠어요. 왜? 뭐 때문에? 이거 가족들이 다 알아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요. 둘째가 핸드폰을 꺼내서 단톡방에 뭔가 급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급하게 연락할 일이냐? 아버지, 이런 중요한 일은 미리 얘기해 주셔야죠. 그날 저녁부터 자식들 연락이 계속 왔어요. 큰아들은 내일 꼭 배워야겠다고 하고 막내딸도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왜 이렇게 난리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편안하게 살려고 한 일인데 말이에요. 다음날 큰아들이 회사 일찍 끝내고 왔어요. 표정이 좀 심각해 보였어요. 아버지 주택연금 가입하신 건 맞죠? 그래.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난리칠이냐. 아버지, 이건 저희랑 상의하고 하셨어야죠. 상해 내 집인데 왜 상의를 해야 하냐. 큰 아들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이런 건 가족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중요한 일이잖아요. 뭔가 석연치 않은 대화였어요. 왜 자꾸 상의를 했어야 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셋이 다 모이자고 하더라고요. 뭔가 정식으로 얘기하자는 분위기였어요.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였어요. 자식들이 다 모이자고 하더라고요. 큰 아들이 먼저 왔고 둘째는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어요. 막내딸 수준이도 오후에 도착했고요. 거실에 다 앉아 있으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뭔가 가족회의 같은 느낌이었죠. 아버지 주택연금건으로 얘기 좀 해야겠어요. 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얘기? 아버지, 솔직히 저희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갑자기 주택연금에 가입하셨다니. 충격? 뭐가 충격이냐? 둘째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런 중요한 일은 미리 상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왜 자꾸 상의 얘기를 하냐? 내 집,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자유 아니냐? 그때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솔직히 이 집에 대한 기대는 좀 있었어요. 기대? 네, 솔직히 이 집 언젠간 저희 몫이 될 줄 알고 있었거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큰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상소에 대한 기대 안 했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저희도 좀 곤란해져요. 뭐라고? 막내딸 수준이도 말했어요. 아버지, 오빠들 말이 맞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야, 너희들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내가 벌써 출근 사람이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뭐냐? 살아있는 아버지 집을 왜 이들끼리 벌써 계산하고 있냐? 큰 아들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내가 언제 죽을지 계산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 둘째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뭐 내 재산 물려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지? 분위기가 정말 나빠졌어요. 막내딸이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그런 눈으로 본 적 없어요. 그럼 지금 뭐 하는 거냐? 너희한테 당연히 유산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겨우 명절에 나 얼굴 보이더니 연금 받는다니까. 이렇게 벌떼처럼 몰려와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미리 얘기하면 뭐 해줄 거였냐? 반대했을 거 아니냐? 자식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정말로 반대했을 거구나.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얼마나 신경 써줬냐. 연락도 가끔씩 하고 와서도 밥 한 번 같이 먹고 가는 게 전부 아니냐? 아버지, 그런데 내 집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를 하냐? 둘째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평소에 신경을 못 써드린 건 인정해요. 그런데 이런 큰일을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게 큰일이냐?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자식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이 집에서 같이 웃던 애들 얼굴이 떠오르는데 지금은 그 애들이 내 죽음을 계산하고 있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날 밤이 정말 길었습니다. 그날이 있고 난으로 자식들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일주일 후에 큰 아들이 집에 왔는데 예전 같으면 들어오자마자 아버지 밥 드셨어요? 이러면서 반갑게 인사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뭔가 어색한 인사였어요. 마치 남의 집에 온 것처럼 격식을 차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주택연금 얘기를 다시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그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친근하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업무 보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을 받은 건 며칠 후였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거든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 것 같았어요. 혼자서는 위험할 것 같아서 큰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성진아. 아버지가 좀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아, 아내 어디 아프세요? 혈압이 좀 올라간 것 같아. 혼자 가기가 좀 불안해서. 아,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었어요. 응급실 가셔야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럼 둘째한테 연락해 보시겠어요? 죄송해요. 둘째한테 연락한다고 뭐가 다를까 싶어서 그냥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날 정말 서운했어요. 예전 같으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바로 달려왔을 텐데 말이에요. 병원에서 돌아와서 1시간쯤 지났을 때 막내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오빠한테 들었는데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응, 어지러워서 갔다 왔어. 많이 아프셨어요? 아니다, 별거 아니야. 아, 다행이에요. 죄송한데 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중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주택연금하기 전에 아팠을 때는 어땠는지 말이에요. 감기만 걸려도 약이며 죽이며 지극정성이었죠. 막내딸은 매일 안부 전화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택시 타세요. 약 잘 드세요. 나중에 전화들을 깨우라고 하니 정말 돈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저녁에 큰 아들이 잠깐 들렀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럼 됐네요. 아버지, 그나저나 주택연금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주택연금 얘기더라고요. 제가 아팠다는 건 관심 없고 오직 그것만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왜 자꾸 그 얘기만 하냐. 아버지, 저희도 어려운 얘기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날부터 확실히 느꼈어요. 아, 이제 정말로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그냥 주택연금 때문에 골치 아픈 늙은이일 뿐이구나, 라고 말이죠. 자식들에게는 제가 아픈 것보다 집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게 자식들과 멀어지고 나니까 정말 외로워졌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자꾸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새벽 2시, 3시, 혼자 거실에 나와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밤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며칠 전에 끓여놓은 김치찌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꺼내놓고는 먹을 기분이 안 났어요. 그냥 식탁에 앉아서 멍하니 숟가락만 들었다 놓았다 했어요.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작 내가 늙어서 제일 서운한 말을 듣네. TV도 안 켰어요. 아, 그냥 조용한 집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큰아들 성진이가 어릴 때 생각도 나고, 그때는 제가 야근하고 들어와도 아빠 왔다 하면서 달려와서 안기곤 했는데요. 둘째 민수도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해할 때 제가 괜찮다, 아버지가 믿는다 하면서 등을 쓰다듬어줬던 기억도 나고요. 막내딸 수진이는 유학 가기 전에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 되어 돌아올게요, 하던 모습도 떠오르고,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됐나요? 내가 살아있는 게 불편한 건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지? 자식들이 올 때마다 주택연금 얘기만 하니까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어느 날 밤에는 아내 사진을 보면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한 건가? 우리 집으로 좀 편안하게 살아보겠다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외로움을 몰랐어요. 둘이서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당신이 있었으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자식들 어릴 때 다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 사진 속 아이들이 저를 제정신이냐고 묻고 있어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평생 자식들 위해서 살았는데 큰 아들 집 사줄 때 전세금 1억, 그때 저희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해줬어요. 제가 몇 년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둘째 사업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5천만 원이 작은 돈이었나요? 저희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이었는데 다 털어서 줬거든요. 막내딸 유학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2년 동안 생활비까지 되셨으니까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이제 노후 좀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니까 배신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아 정말 억울했어요. 그리고 제일 서운한 건 자식들이 저를 걱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이런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주택연금 얘기만 하거든요. 어느 날 밤에는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구박을 받아야 하냐. 그러고 나서 또 후회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말이에요. 이런 밤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낮에는 그래도 할 일이 있어서 버티는데 밤만 되면 온갖 생각이 다 올라와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정말 자식들한테 미리 얘기했어야 하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더라고요. 그래도 결론은 같았어요. 아니다. 내 집이다.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자유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또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렇게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주말에 자식들이 또 다 모이자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셋 다 와서 진짜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결론을 내리러 온 것 같은 분위기였죠. 큰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주택연금건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알아봤어요. 뭘 알아봤다는 거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 둘째가 말했어요. 아버지 주택연금 해지하세요. 대신 저희가 생활비 도와드릴게요. 생활비 큰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가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릴 테니까 계약 해지하세요. 막내딸도 말했어요. 아버지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주택연금은 여러 가지로 분리하거든요. 얼마를 줄 건데? 그건 저희가 계산해보고 얼마냐고 물어봤다.
큰아들이 둘째 그 눈치를 보더니 말했어요.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네, 그 정도면 충분하시죠. 그럼 매달 150만 원씩 줄 수 있냐? 주택연금 120만 원에 국민연금 45만 원 합친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셋 다 말이 없더라고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왜 대답이 없어? 큰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150만 원은 좀 많지 않나요? 많긴 뭐가 많냐?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이랑 똑같은 금액이다. 둘째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각자 생활이 있어서. 그럼 100만 원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자식들이 진짜로 나에게 주는 돈을 아까로 한다는 걸 말이죠. 너희 돈은 아깝고 내가 내 집으로 노후 좀 편안하게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 아프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뭐냐? 너희는 돈 한 푼 안 주면서 내가 내 집 하지 말라고 큰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돈이 있으면서 안 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없긴 뭐가 없어. 너는 강남에서 건축이라면서 집도 두 채 있으면서 없다고? 민수는 학원 운영해서 월 수입이 얼만데 없다고? 둘째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실대로 말하는 거 아니냐? 수진이는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고 지금 직장 연봉이 얼마인데 자식들이 할 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자식들이 돌아간 후에 정말 화가 났어요.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은 돈 한 푼 안 쓰고 싶어 하면서 저한테는 주택연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에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장을 내자. 다음 날 아침에 핸드폰을 꺼내서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썼어요.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결정이 불편하면 연락도 하지 마라. 상속 기대 말아라. 이 집 얘기는 오늘로 끝이다. 보내고 나니까 속이 후련했어요. 몇 분 후에 큰 아들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제가 뭘 너무했다는 거죠? 평생 자식들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니까 반대하고 돈은 안 주면서 집은 팔지 말라고 하고 그런 자식들한테 제가 너무했다고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이제 너무 안 했던 거 좀 하려 한다. 그리고 나서 단톡방을 나갔어요. 정말 끝이었어요. 그날부터 자식들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며칠 동안은 좀 서운했어요.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하지만 곱게 달았어요. 이게 맞다고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자식들은 제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나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주택연금으로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한테 미안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자식들과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단톡방 메시지를 보내는 며칠이 지났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자식들한테서 연락이 전혀 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속이 후련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게 맞나 싶어서요. 냉장고에 가서 물을 마시려다가 문에 붙어 있는 손자 사진을 봤어요. 큰아들 아들인 준우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라고 빗돌 써놓은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얘들 얼굴도 이제 못 보는 건가? 준우랑 둘째 딸 예은이 이제 할아버지 없는 걸로 자라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했어요. 사과라도 해야 하나. 그런데 곧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칠 더 지나니까 일상이 더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혼자 밥을 먹는데 정말 쓸쓸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가끔이라도 자식들이 와서 같이 먹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예요. TV를 켜도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가족들이 화목하게 밥 먹는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괜히 기분만 나빠지거든요. 경로당에 가서 바닥을 두는데 옆에서 다른 어르신이 물어보더라고요. 박 선생 요즘 자식들은 잘 지내? 아, 다들 바쁘죠. 그래도 자식들이 자주 안 본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이제 늙었는데 괜히 예민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난 그냥 편안하게 늙고 싶었을 뿐인데. 집에 와서 혼자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손자들이었어요. 냉장고에 그대로 붙어 있는 준우 그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애들이 손주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할아버지가 우리 집을 팔아버렸다고 했을까요? 돈 때문에 싸우는 할아버지로 기억될까봐 정말 속상했습니다. 어느 날은 거울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건가? 그런데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집인데 뭐가 이기적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 독였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건 아내 제사일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매년 이맘때면 자식들이 다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건가?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자식들이랑 싸우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맞아, 당신 집인데 당신이 어떻게 하든 당신 자유야 라고 했을까요? 자식들한테 연락을 해서 제사 얘기라도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핸드폰을 들고 큰 아들 번호를 눌러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아니다. 이번엔 내가 굽히지 않는다. 네. 제사는 제가 혼자 지내면 되는 거예요. 급히 자식들 불러서 또 불편한 분위기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날 밤에 결심했어요. 정말 이제 끝이다.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흠기 손자들 생각이 자꾸 났어요. 명절 때 할아버지, 아하면서 달려와서 안기던 모습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자식들이 먼저 연락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자식들과 연락이 끊어진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오후에 현관벨이 울렸어요. 요즘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누가 왔나 싶어서 문을 열어봤는데 막내딸 수진이가 서 있더라고요. 손에 교란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수진이도 오빠들처럼 주택연금 얘기하러 온 건가 싶었어요. 들어와라. 수진이가 들어와서 귀를 식탁에 놓더라고요. 아버지, 귤 좀 사왔어요. 요즘 과일도 통 드시죠?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오빠들처럼 무거운 표정이 아니라 평소와 같더라고요. 그래도 솔직히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너도 이 집 얘기하러 온 거냐? 수진이가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요, 정말? 네, 정말요. 그리고는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 집 말이에요. 또 주택연금 얘기구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수진이가 말한 건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보금자리였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놀러와서 너네 집 정말 좋다던 기억도 나고 오빠들이 고등학교 때 이 집에서 친구들이랑 공부하던 것도 생각나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노후를 지켜주는 집이잖아요. 아버지, 이 집이 아버지를 지켜주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지켜줬던 것처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수진아, 아버지 주택연금 하신 거 잘하셨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편안하게 사셔야죠.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오빠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도 처음엔 좀 서운했는데 차근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집에 대한 결정권은 아버지한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교를 하나를 가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우리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제가 유학 갈 때도 생활비까지 다 대주시고, 그건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편안하게 사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정말 오랜만에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못 받은 왜 그러는 걸까? 글쎄요. 아마 상속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는 상속 생각 안 하냐?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행복하게 사시는 것도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수진아 고맙다.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얘기인데 수진이가 가중귀를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내 자식 중에도 나를 이해해주는 아이가 있구나. 아버지, 그런데 오빠들이랑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실 거예요? 모르겠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 참아야 하는 건 아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날 수진이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했어요. 주택연금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 얘기, 근황 얘기.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 그런데 뭐 어쩌겠냐. 제가 자주 올게요. 바쁠 텐데 괜찮냐. 아버지 보러 오는 게 바쁜 일보다 중요하죠. 수진이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요. 아버지 주택연금으로 편안하게 사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고맙다, 수진아. 그리고 오빠들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수진이가 간 후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자식이 하나는 있구나 하는 생각 하나로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제 편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수진이가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났는데 생각해보니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한 번은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자식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와라. 큰 아들이 전화를 받더니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자식들이 다 왔어요. 수진이도 왔고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탁이었는데 분위기가 무겁더라고요. 먹으라 간단하게 쥐기하고 반찬 몇 개 차렸는데 다들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한참 조용히 먹다가 제가 말을 꺼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큰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마지막 가족 식사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정말 끝내자. 둘째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런데 꼭 주택연금을 하셔야 하나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 큰아들도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다른 방법 정말 웃겼어요. 아직도 주택연금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너희 키우니라 집 잃었으면 너흰 지금쯤 불쌍한 아버지라고 말했겠지. 아버지, 근데 이 집이 내 노후를 지켜주니까 그게 왜 이기적인 아버지가 되냐? 둘째가 변명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막막했어요. 요즘 집값도 오르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게 내 탓이냐? 그게 아니라 이 집이 있으면 저희도 좀 든든하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든든하다고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큰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었냐? 제정신이냐고 물어본 게 무슨 뜻이었냐? 할 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 너희만 위해서 살았다. 큰 놈 집 사줄 때, 전세금 1억 둘째 사업할 때, 5천만 원 수진이 유학비까지 합치면 2억이 넘게 들어갔어. 자식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부모가 자식 위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둘째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 그럼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고 할 때 왜 반대했어?
그때는 저희도 당황해서 당황? 내가 내 집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겠다는데 뭐가 당황스러워? 자식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둘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가 뭘 해야 하는데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확 올라왔어요. 내가 뭘 원한다고? 나는 너희한테 바라는 게 없다.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돌봐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너희가 내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다. 내 집으로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냐? 큰 아들이 말했어요. 저희가 언제 아버지 결정을 존중 안 했어요? 언제 주택연금했다고 제정신이냐고 물어본 그날부터다.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정리해 주겠다. 이 집 내가 연금 받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은 내 집이다. 그 이후엔 국가 거다. 아버지, 너희한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그 나들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희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니들한테 남을 게 궁금하냐?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만 기억하면 된다.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수진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둘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내가 아플 때는 어디 있었냐? 아버지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달라진다고 내가 주택연금 해지하면 달라진다는 거냐? 둘째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역시 그거구나. 결국 집 얘기구나. 큰 아들이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좋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 모르겠다고 해라. 나도 너희 모르겠다. 큰 아들이 나가면서 문을 꽝 닫았어요. 둘째도 면을 이 손을 잡고 따라 나갔고요. 수진이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말했어요. 아버지, 오빠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아버지, 괜찮다. 너도 이만 가봐.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박인수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인수 씨처럼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